오늘 CBS 광장에서는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 교류 그리고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북민협 회장이신 곽수광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CBS 광장엔 처음 오셨는데 네. 그 목사님 과거에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예. 코스타라고 하는 단체 국제본부 총무로 10여 년 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예, 한인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 네. 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대북 협력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코스타를 하던 중에 특별히 그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북한 장애인들과 고아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0년에 국제 푸른나무라고 하는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북민협에도 가입하게 되고 또 북민협에서 부회장 단체로도 여러 해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회장 단체가 되어서 제가 회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남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이제 네. 우리가 북민협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그 대북 협력을 허락받은 단체들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현재 68개 단체가 함께 협의회를 만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대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동안 각 단체들이 가진 전문성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홍정길 목사님이라든가 또는 우리 월드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양호승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또 기아대책 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왔고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이름이 대북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북 지원이라는 말을 또 북한에서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협력으로 바꾸었고 또 작년에 제가 회장이 되면서 대북 협력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북한을 그냥 돕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누구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특별히 민간 단체들이 또 우리 남북 주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같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대북을 남북으로 바꾸어서 네. 그래서 이제 남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역대 회장님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역할을 대부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죠. 어, 아무래도 예. 지금까지 그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회 기관은 결국 우리 개신교회가 그 많은 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거의 한 70% 정도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북한을 돕는 인도적으로 돕는 일을 다 맡아서 해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이 남북 교류,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전면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북민협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예. 북민협에서 지속적으로 통일부에 예. 그 대북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왔고요.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바로 이 대북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를 그 자기 완결적 신고제 수준에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 그동안 사실 북한 주민 접촉은 저희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통일부에서 운영할 때 그것을 사실상은 허가제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3년 동안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어떤 북한 주민 접촉 신고라든가 인도적 협력에 대한 시도 자체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동영 장관께서 그것을 자기 완결적 신고제로 운영하겠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신고만 하면 예. 바로 다 수용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자유롭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고 할 때 그 접촉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에서 이제 북한을 돕는 어떤 일을 할 때 북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합의서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접촉 자체가 허가가 안 나니까 합의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물론 지금 북이 그 남한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단 남쪽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북한과 과거처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북측이 응답하면 언제든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동안의 과정을 좀 들어볼게요. 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는데 대북 지원 사업은 언제까지 이루어졌던가요? 그 사실은 2000년 1월 그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을 봉쇄하면서 예. 사실은 일체 그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원인이 코로나였나요? 네, 그 국경을 봉쇄하기 전에는 이제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하노이 노딜이 예, 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하노이 회담이 2019년이니까 네. 이미 그때부터 이제 얼어붙었는데 때마침 코로나까지 겹쳤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여러 다양한 채널로 특히 우리 해외 동포라든가 또는 제3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북한을 좀 인도적으로 돕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게 된 게 2000년부터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역대 정부를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한때는 이제 한국 교회의 교단들 또 개교회 차원에서도 북한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북한의 조용기 심장병원, 네. 어린 심장병원을 짓는 뭐 이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일들도 했고요. 또 사실 뭐 우리 저는 이제 통합 측인데 우리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뭐 영락교회라든가 이런 또 합동 측에서는 충영교회라든가 다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교회 차원에서도 교류를 해왔었죠. 예. 그러다가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5.24 조치 이후에 교류가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한동안 이게 길이 열렸다가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지금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그 단절돼 있는 기간 동안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하고 계세요? 네, 뭐 다양한 채널로 현재 북한이 어떤 사회적인 상황인지 경제적인 상황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도 있고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남북한 간의 대화가 좀 재개되기 시작하면 네. 지금 최근에 다행히도 뭐 대북 확성기 이제 방송을 이제 그만한다든지 또 네. 북한도 뭐 스피커를 철거한다든지 또 방해 전파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 같은 물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러나 곧 그래도 당국 간의 대화가 좀 재개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당국 간에는 공식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진보 보수 정부가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면서 그때마다 사실 상당히 그 교류 협력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집권하는 정부의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이 민간 교류만큼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사실 그게 저희 북민협이 지금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민협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네. 보고 있습니까?
이제 북한 경제 상황 바라보는 전문가들 의견이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상반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북한의 경제는 이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또 내부 통제 이런 이중의 압박 속에서 아주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특별히 내부 개발 네. 그리고 국책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지방발전 20곱하기10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국 20개 지역에 향후 10년간 집중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인데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북한 경제를 향상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2025년 2월 기준으로 1차 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기반시설 정비, 도로 건설, 공장 현대화 이런 것들을 북한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동맹이 강화되면서 네. 좀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두만강 일대 교광 및 철도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지금 대중교역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경제적 대안으로서 그리고 외화 확보를 위한 창구로 이 러시아하고의 동맹 강화를 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환율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 전 기준으로는 달러당 한 8,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환율이 3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요. 또 쌀값이 1년 전에 5, 6천 원 하던 것이 지금 15,000원 정도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아직 그 국제 제재, 유엔 제재 하에 놓여 있고 또 외부로부터 물자 유입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장마당마저도 좀 어느 정도 축소되어 있다고 본다면 북한 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힘겹지만 또 일부 시장 경제 체제가 돌아가면서 외부의 제재, 유엔의 제재가 그렇게 이 북한을 어렵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읽히네요. 말씀 들어보니. 결국 이제 유엔 제재, 국제사회 제재의 빈틈을 통해서 그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자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장마당 시장 경제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래서 완전히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시장 경제와 국가 주도 계획 경제가 혼용되어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시장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 북한 사회에서 가동이 된다 그러면 네. 사회 분위기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북에 다녀오셨죠? 네네. 마지막으로 다녀오신 게 언젠가요? 제가 2019년 12월에 북에 갔었고요. 예.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로 국경 봉쇄가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한 뭐 마지막 그 방문단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알 수 없겠으나 마지막 방문하셨던 기억으로 한번 더듬어서 사회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은 평양이었기 때문에 네. 그 평양 시내는 그래도 다른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활발하고 그때 건축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교회 또 이 북민협에 속해 있는 많은 민간 단체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일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외부 지원에 대해서 북한 내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그 남한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그 남북 교류가 좀 활발하던 시절에 그리고 네. 우리 한국의 민간 단체들과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북에 들어가서 식량을 지원하고 또 생필품을 지원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북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상당히 북한 주민들이 이 도움들이 교회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탈북자들도 탈북을 할 때 두만강을 넘어설 때 빨간 십자가가 있는 데를 찾아가면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한국 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그 북한의 뭐 신발 공장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척추 재활 병원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네. 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나 한국 교회가 세운 NGO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국제적인 개발 협력에서도 가장 뭐 큰 규모로 일을 하고 있지만 월드비전이라든가 기아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된 NGO들이 사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만든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네. 이 단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 교류가 활발할 때는.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북한의 정책 당국자들 또는 북한 정부 정권의 그 분위기는 이제는 시시한 지원은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좀 감지가 되기 시작했고 예. 특히 이제 저희도 시작할 때 고아원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실체 외부 도움 받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주 대규모의 고아원들도 세우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이제 고아원을 돕기 시작해서 고아원들이 저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이제 그런 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규모가 사실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제 제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소한 지원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북의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시시한 도움보다는 우리는 경제개발 협력, 개발 협력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사실 이제 이런 제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온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기업 뭐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당국과 기업들이 손을 잡고 아마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간단체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은 물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이제는 정말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관계로 특별히 가장 이제 협력해야 될 곳이 기후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전염병 예방.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게 북에서 퍼지면 그게 야생동물들을 통해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북의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이런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그 피해가 남쪽으로도 전달될 수밖에 없고 또 말라리아라든가 이 아프리카에나 있는 줄 알았던 말라리아가 한국에서 여전히 발병하고 있는 건 사실 그 DMZ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거는 남한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남북이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북민협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미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몽골 같은 곳에서 우리 남북 양쪽의 민간단체들을 다 초청해서 그래서 제3국에서 함께 우리 한반도와 또 동북아시아의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이 터졌을 때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협력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의 방식도 이제 많이 달라지겠군요. 그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의 영유아들이 뭐 영양 실조로 인해서 네. 그 정확한 그 영유아기 때 공급되어야 될 그 영양이 공급 안 되면 네.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긴급한 어떤 인도적 필요 또 홍수가 났다든가 또는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도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네.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서 남북한 주민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뭐 이런 문화적 교류 그리고 이런 기후 환경 대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아직은 우리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이런 민간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민간 단체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북한 간의 직접 교류가 가장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시대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저희 국제 푸른 나무가 처음 창립을 했을 때가 연평해전 터지고 3일 뒤였어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뭐 북한을 돕는다고 새로운 NGO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더 가까운 법이니 우리가 다시 열릴 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지금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어려우면 우리 미국, 캐나다, 유럽 뭐 여러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을 돕는 일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푸른 나무가 시작이 됐고 그 열매로서 저희가 그 북한의 장애인 체육을 시작하면서 런던 패럴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처음 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할 수 있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전 세계적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앞으로 남북한의 평화 교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북 교류의 방식 또 과거에 이제 빵 공장을 만들어주고 네. 밀가루나 분유를 지원하던 그런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네. 보건의 문제, 기후의 문제를 네.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남북 교류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네네. 그런 말씀 그렇게 되어야 된다. 되어야 한다.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 지금 아직은 지금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직접 교류가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 쉬어갈게요. CBS 왕자 오늘은 남북교류의 현황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교회 역할 등을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곽수강 목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남북 민간교류가 확대가 돼야 된다 방향을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북한 내에 소외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북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 일은 또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일 계속 해야죠. 사실 저희들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돕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 한국 NGO 또 코이카들이 열심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도 자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처럼 북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또 정부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돕는 이런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지원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개선점이 좀 있을까요? 그런 그 대북 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에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때 예. 한국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고 더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서
북한의 취약계층들 주민들을 돕는 일들을 해나가는 방안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에 여러 대화 창구들이 있었는데 그 창구들을 복원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먼저.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 남한 안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는 활동을 했던 민간단체들의 인적 자원들이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 직접 북한 돕는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이 대북 교류 협력의 이 전선에서 이탈을 해서 네. 이제 다른 길로 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 안에서의 체제 정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류 협력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일은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일이 좀 보다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의 정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또 생각들도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또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한국 교회가 북한을 상대로 지원 활동도 하고 또 교류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북을 돕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남북이 하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는 거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교계와 상관없이 네.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 나눔 운동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우리 북한 지원 단체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부터 진보적인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네. 물론 이제 NCC 계열의 이제 교단들과 이 교회들은 또 WCC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진보적인 교단이든지 보수적인 교단이든지 북한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북한을 사랑해야 되고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분열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보수적인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이 모든 지원들이 실제로 정말 우리가 돕고 싶은 계층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 군으로 다 흘러갔다든지 다른 데 쓰였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네. 근데 사실 저희 한국교회 또는 민간단체들이 지원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으로부터 합의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통일부가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의 허가가 나면 그것을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북한 안으로 물자를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북한을 돕는 민간단체들은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고 다 물자를 사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도와왔는데 중국에서 물자를 산다든지 아니면 북한 내에 들어가서 장마당에서 물자를 구매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투명하게 우리가 지원한 물자들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확인이 안 된 교계에서는 좀 우리가 이게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의심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남북 대화와 또 교류 협력이 재개된다고 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 교회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 그것은 또 신앙적 동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성경적, 신학적 근거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회가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가난한 이웃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굶주리고 병든 또
소외된 계층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말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신학적 배경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한, 또 미래를 가난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북 지원을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북한을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 먹을 것만 주고 끝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해서 예. 북한 주민들을 도울 때는 사실은 그 북한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바라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이 북한 선교, 북한 복음화에 또 관심 갖고 기도하는 또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남북한 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재개하고, 그리고 또 남북한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로 구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말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차트를 한국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들이 다 석권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더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고속도로를 깐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로를 로마 제국을 통해서 깔아주신 것처럼 한류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 돼서 통일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섬기고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보다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한민족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한국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좀 큰 꿈을 가지면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주려고 이제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북민협에 있는 단체들이 느끼기에 실제로 그 단체들은 또 교회들 또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적 관심이랄까요? 이 사회적 어떤 이 북한을 지원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을 때는 물론 그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 가고,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네.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그런 시절이 있고,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이셨죠. 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정서가 지금 많이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큰 그림에서 볼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통일되고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오고 그렇게 돼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그 골드만삭스가 남과 북이 하나 되면 2025년도에는 진정한 G2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 보고서를 냈듯이 사실 통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어렵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분단 상황 그리고 이 적대적인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 한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을 품어야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 사회에 강력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을 더 적대시하고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제 마음속에 느끼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성경의 한 대목이 창세기 33장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사기쳐가지고 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동생을 지금 죽이겠다고 400명 끌고 막 에서가 오는 뭐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형제가 딱 만날 때 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많은 선물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형은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그냥 동생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주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남과 북이 서로 치열하게 그렇게 이념 전쟁을 하고 싸우고 했던 그 남과 북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한 민족으로서 형제로서 끌어안고 서로를 용서하고 과거에 그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거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가장 상징적인 그 성경의 한 장면이 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남과 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장점 이거를 우리 북민협도 더 열심히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이 남북 교류를 위해서 또 북한 지원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대북 지원이 과거처럼 단순히 이제 물자를 지원하는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북 교류가 다시 재개되고 교회가 가진 재원과 또 여러 자원들이 북과 교류하는데 이제 지원이 될 때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활용되면 좋을까 교회는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남북 교류 사업에 교회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장애인들 작업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기술 개발을 해준다든가 이런 일뿐만 아니라 또 뭐 남북한 간의 점자 네. 사전을 만든다든가 뭐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을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든가 또 평창 올림픽 때는 남북 단일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교류 협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종교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동영 장관도 이제 장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던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인도적인 그 원칙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물론 이미 많은 단체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재정적으로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전히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민간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힘을 모아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일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은 또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을 돕는 일 또 교류 협력을 하는 일에서 앞장설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좀 키워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인적 자원들도 많이 이렇게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국교회 아주 그 탁월한 인재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 안에서 이 평화 통일의 문제 그리고 남북 평화 협력 교류의 문제를 좀 관심사로 끌어올리는데 먼저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민간 대북 지원 또 남북 교류가 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 지원 단체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교회는 마음을 모아야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교회가 독자적으로도 아마 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하고 네. 같이 연대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 조구련과의 그 연대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세계 교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도 같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할 일이 사실 너무 많죠.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예. 마지막으로요. 그 남북 민간 교류와 별개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은 통일 기도 운동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기도 운동 또 통일에 대한 관심들 이것이 대북 지원 사역 또 남북 교류 사업과 연결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지금 그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 뭐 대표적으로 뭐 주빌리 예. 기도 운동 같은 운동들이 있고 그 주빌리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단체들을 보면 다 과거에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에 북한 지원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행동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강력한 액션은 기도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화해를 그리고 평화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은 내놓게 되고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 안에 일단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희소한 일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저는 이 기도 운동들이 좀 더 활발해지고 확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열어주겠다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뭐 가시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북이 응답하고 화답해서 교류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또 정부 당국 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민간이 먼저 풀어내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북민협이 좀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북 평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좀 모아져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